수요 난장.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바로 수요 난장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수요 난장에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김필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목 감기가 들어서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 그럼 좀 떨어져 앉아야 될까요? 떨어져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충분히 떨어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예. 김필영 교수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김프로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뭐 편하게. 아, 예. 왜냐면 하십시오. 네. 프로시잖아요. 제가 당구 프로인가요? 아니, 전번에 아니면 골프 프로? 아니, 전번에 5단이라고 하셨고 내가 3단으로 정정했는데. 아니, 제가 5단 안 돼, 5단은 정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라고 요구했지. 5단은 안 됩니다. 아, 3단 딱 좋습니다. 3단. 예, 예. 우리 김프로 모시고 이제 3단 프로 3단인 김프로 모시고 좀 있으면 또 승단 그것도 있습니다. 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나름 강의도 좀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 한국 ESG 재단을 설립해서 ESG. ESG 운동을 하면서 예. 탄소 중립 운동을 위한 음. 그런 활동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많은 어떤 그 관련된 이제 포럼이라든가 음. 이런 곳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음. 의견을 좀 나누는 음. 그런 활동으로 보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ESG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ESG라는 것은요, 예. 원래 이 environmental,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뜻이죠. 환경, 그렇죠. 환경. 예, 그다음에 S는 음. 소셜, 사회적 책임. 사회적 예, 소셜. 이제 그 과거에 기업들이 음. 그 과거에는 이윤 창출이 최고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가치 따라서 그 기업이 우리가 이 서울일보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서울일보가 아주 잘 돼서 서울일보에 많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익만 축적된 게 아니라 이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S 분야. 그리고 마지막 G는 거버넌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배 구조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가 평등 또 어떤 그런 균형에 대한 어떤 얘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이제 G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정부라고도 표현하는데 거버넌스 이제 그 지역 정부라는 표현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거버넌스는 지배 구조.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도 그 오너나 어떤 그 대주주들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이 소액 주주나 모든 직원들과 함께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의 이 지배 구조라는 G 분야가 있는 하여튼 뭐 거거든요. 좋은 말은 예. 다 갖다 붙였네요. ESG. 여기 중요한 게 그러네. 이미 유엔에서는 SDGs라는 그 표현이 있었어요. ESG 나오기 전에. 이게 뭐냐면 S는 그 sustainable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 D는 development. 우리가 development는 이 개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골은 어제 우리가 이 축구 네. 중국 안 한국 축구 봤습니다. 있잖아요. 안 봤어요? 1대0으로 이겼거든요. 어차피 이길 저도 거기 때문에 안 뉴스만 보았는데 예. 거기서 골을 넣잖아요. 예. 그게 골스라는 게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마지막 S자가 붙어가지고 이 그 유엔에서 이미 발표해서 17가지 아젠다를 정했거든요. 이 중에서는 전쟁, 기아, 물, 공기 이런 환경적인 부분, 기후 온난화 부분 이렇게 17가지 아젠다 속에서 실천하는 부분만 해서 ESG를 끄집어낸 거죠. 이게 이제 유럽 쪽이라든가 서구 쪽에 이제 아주 발달된 쪽이 앞서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걸음마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 이 보통 ESG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E 그러면 환경부, S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행정안전부, G 그러면은 뭐 법무부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이런 어떤 각자 영역에 있어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윤석열 정부가 이 ESG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에스프레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게 제가 어떤 그런 우리 이 방송 창을 보니까 우측에 에스프레소가 뜨던데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서. 김프로님. 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한 거예요. 궁금해도 쓸데없는 거 질문하면 시청자들이
아주 막 그냥 이거 막 저기 떨어지는 소리가 아. 막 들립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시청률 떨어지는 소리. 예. 자, 지금까지 너무 예. 오랜 뭐 이렇게 조금 하나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길게 대답을 합니다. 아,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시청자를 그 정도 사랑한다는 의미죠. 아니야. 이건 네. 시청자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네. 김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난장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네. 윤 대통령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 그 얼마 전에 네. 그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말입니다. 네. 그 포항 네.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140억 배럴의 네.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발표를 해서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나라가 한 6년 동안 세수를 걷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 매장돼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벌컥 뒤집어졌는데 이게 좀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 프로께서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이 사항은 아니에요. 원래 그 동해안 즉 포항 우리가 영일만 얘기하니까 우리 또 영일만 친구라는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예. 뭐 남해안에도 이런 어떤 뭐 이 석유가 매장이 돼 있다 이런 발표들은 과거 정부에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 너무 텀을 준 상황에서 갑자기 나와서 본인이 직접 이걸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있죠. 이 얘기는 아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건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좀 이건 실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렇게 차를 가다가 빨리 저기 좌회전을 가야 되는데 네. 좌회전을 좀 놓쳤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깜빡이도 훅 들어온 거다. 이 얘기잖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왔다. 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윤 예, 대통령 역시-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훅 들어왔다. 역시 네, 예리하시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호주 이게 전에 그 호주에 네. 우드사이드인가요? 우드사이드 그 회사에서 네. 이건 경제성이 없다, 장래성이 없다. 그리고 포기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포기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직원이면 한 3명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회사에서 그 갑자기 나와서 이게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던졌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그 권위적인 이쪽 분야에서는 뭐 권위적인 회사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누가요? 그 이쪽에서 의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묻어 있고 평가하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브릭시트인가요? 예, 그 회사의 예. 최고의 담당자들이 한국에 내한을 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언론과도 접촉을 해서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항공구 파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거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4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다 2천억인가요? 네. 예. 그럼 이거 전체 한다 그러면 이거 뭐 한두 개 파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몇 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뭐냐면 그 전 국민 20만 원에 대한 전 국민 기부금을 좀 나눠줘라라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이제 그게 좀 약간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것도 근데 말도 안 되는 근데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차라리 그걸 가지고 이걸 자원을 개발해서 더 많은 이익을 발생해서 시켜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다. 또 한간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앵커님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한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까지 아니 들여서까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것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아니 얘기잖아요. 그렇죠. 호주의 그 우드사이드라는 그 업체도 네. 3D까지 그걸 했다고 합니다. 2D로 맨 처음에 검사를 했다가 네. 3D까지 검사를 했는데도 그 여기에 그 이게 묻혀 있을 경제성이 없다. 이게 만약에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퍼올리는 이 돈에 대비해서 이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근거를 가지고 얼마의 근거를 가진지 모르지만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엄청난 금액을 갖다 세수를 갖다 쏟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지금 우리가 거친 세수보다 우리가 쓴 돈이 더 많아서 우리가 좀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적자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난 폭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20만 원도 저거 이거 가뜩이나 지금 세수 거치는 게 한 400 몇십억 정도고 지금 쓴 돈이 한 500억 정도 돼가지고선 그게 적자폭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걸 무슨 돈으로 저걸 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결국은 그걸 줄여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뭔 돈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예. 이게 이제 확실시 됐다. 음. 확실시 됐을 때는 제가 만약에 어떤 그런 결정권자를 하더라도 예. 돈을 뭐 만약에 국내에 어떤 세수가 없다면 차관을 들여서라도 이건 시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20%도 안 된다. 20% 정도라는 그런 표현이 좀 한간에 있었거든요. 20%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그것도 높은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80%도 안 된다. 80%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이런 부분을 성급하게 아까 참 좋은 표현했어요. 좌회전을 하려면 깜빡이를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왜냐하면 방어 운전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훅 들어왔단 말입니다. 놓쳐서 이럴 때는 이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분석하고 또 분석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윤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말고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그럼 김프로 말씀은 이거 아니에요. 네? 윤 대통령께서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세요. 네. 그냥 들어오지 말고. 아니, 당연히 깜빡이를 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깜빡이를 켜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오셔야죠.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깜빡이 우리 김프로가 이 지금 정치 3단입니다. 3단. 정치 3단인 아, 5단만 좀 올려주시면 5단 안 됩니다. 5단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김프로가 정치 3단인 김프로가 우리 윤 대통령께 한마디 깜빡이 켜라 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윤 대통령께서 예, 우리 앵커님 같은 분들만 참모진으로 좀 있다면 제가요? 아마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참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어요. 아니 또 들어가면 또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원래 말씀 오늘처럼 이렇게 앵커 진행하면서도 뭐 거침없이 저 얘기하시잖아요. 원래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하이킥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그래서 주로 잘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주로 저도 하이킥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 거침없이 얘기해서 이거 한번 묻고 갈게요. 그냥 네. 지금 우리 우리 여사님 우리 윤 대통령 그 부인이신 네. 김 여사님, 네. 김건희 여사님, 네. 우리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네. 이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뭐 어떻게 봅니까? 뭐 준 사람이 있고 또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받은 건 사실이다. 이거 팩트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제1팀에서 이걸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것이고 또 이제 김건희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받았으니까 이거는 응당이 국민으로부터 해소를 당해야 되고 조사를 정확히 받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위법 사항이 있으면 법에는 뭐 이 누구를 막론하고 위반됐으면은 응당한 이 처벌을 받아야죠. 이게 지금 논조가 네.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디올백에 대한 논조가 뭐냐면 지금 이걸 받았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넣어놨다. 네. 대통령 기록 사항이다. 네. 그래서 기록물에 보관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게 지금 논조. 그러니까 이걸 받았긴 했지만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받았긴 했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게 무슨 내가 이거를 뇌물로 받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럼? 이미 받아놓고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 도래할 것 같으니까 그걸 그런 쪽으로 좀 피해 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또 권익위에서도 그랬어요. 권익위에서도 이건 뭐 위법 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이 평가를 내놓았는데 이건 현재 뭐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지금 더 이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믿을 수 없어 특검을 발의하자고 하는 건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야당에서 지금 저기 특검을 얘기하는 그 논조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좋다. 대통령 기록물에 네. 네가 보관했던 건 좋다. 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외국인한테 네. 선물을 받은가 네. 그것도 대통령 순방이라든가 그또 외국 그 정상이 순방을 왔을 때 네. 그때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그 받은 것 그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놔둬서 그래가지고선 그거는 이제 국고 소유죠, 국가. 근데 이게 지금 외국인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목사한테 받았는데 네. 이게 무슨 적이냐.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게 이게 디올이라 이게 지금 외국이 상표가 외국 상표라. 상표라. 그래서 이게 앵커님 그거는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창고에다 놓고 그게 기록물로 했나 봅니다.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지 않고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근데 어불성설이고요. 중요한 건 그 여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니 여사도 여사는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최근에 이제 그래서 김건희 이제 여사 문제 나와서 문 전 대통령의 이 부인인 여사인 김정숙 여사까지 나중에 이제 이 불길이 번져갔는데 뭐 받았답니까 거기도?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인도 여행, 여행. 인도 단독 여행 문제로 이제 이 대두가 됐잖아요. 예. 그 어찌 보면 이쪽 한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마타도하다, 뭐 어떤 치졸한 공방이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이건 민간인이래. 어찌 보면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아까도 네. 말씀드린 대통령실 입장은 이거는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고에 넣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니 민간인 목사님께서 그런데 드린 아까 선물이 왜 국정 수행 과정에 그래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네.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권익위 15명이지 않습니까? 네. 네. 15명이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13명이 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부에서 13명이 권익위 15명 중에 13명이 아니 그러니까 앵커님은 거기에서 어떤 무슨 혐의가 없다. 아니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권익위에서 15명이 네. 있는데 그 13명이 이 정부에서 임명을 했어요. 근데 9명은 그래 이거 그냥 문제가 없다라고 봤는데 나머지가 이거는 이관해서 조사해 볼 의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했어요. 이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 이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원들까지도 이거를 조사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이견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100%다 동의한 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2명만 민주당에서 했던 거고 나머지 13명은 이 정부에서 임명을 했으면 13대 2가 돼야 되는데 9명만 오케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이 정부에서 했던 사람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권익위에서까지도. 아니 그럼 잘 지적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거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국정의 과정에서 받은 어떤 걸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문제도. 네, 그건 좀 오래 진행된 사항이고요. 예, 그거 지금 2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1차분은 좀 그게 지났는데 네. 2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안 지냈다고 합니다. 저기가 아직. 아무튼 요란스럽습니다. 좀 시끄러워요. 근데 이걸 지금 국정감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게 특검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여튼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낮은가요? 대통령 지지율? 아니 그건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거 행적이라든가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
이 부인 즉 여사로서의 음. 방금 그 디올백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예. 또 아까 그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영향력이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죠. 있을까요? 네. 근데 뽑아줬는데 아니 그래도 있어요. 아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안 그래도 한 50% 되지 아니 않았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저 야당이나 음. 일부 저 반대쪽 시민단체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당연히 지지도에 영향이 있는 거죠. 지금 조국 신당이나 이쪽에서는 조국 혁신당. 혁신당입니까? 예. 그 조국 예. 혁신당이었군요. 예. 조국 혁신당은 예. 뭘 혁신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혁신당은 그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는 행보들이. 그건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앵커님께서 아주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물론 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헌 당국 개정 속에서 깊은 의미는 방금 질문하신 조국 혁신당이 하는 어떤 그런 행동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네.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 슬픈 얘기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고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연거퍼서 또 만약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한다고 하면 뭐 탄핵이 될 만한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최상병 문제 가지고 이제 코를 걸어서 이제 끝까지 물고 뜯어 가지고선 내장까지 빼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그 코모도 그 동압의 네, 맛입니까? 네. 코모도 동압이 독이 강해가지고 살짝 물어놓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잡아먹는 됩니다. 그렇게 살짝 무는 식으로 해서 내장까지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근데 뭐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출구 전략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대담 프로그램 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한 번 정도는 언급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사는 곳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점심 식당을 방문했어요. 어디 사시는데? 그건 제가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또 얘기하면은 얼마 전에 합정동에 살다가 합정동. 그럼 합정동에서 그 식당에 가셨다고 그러면 되지 무슨 제가 아니, 사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저 이사를 갔어요. 아무튼 합정동으로 그 집 근처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셨어요. 이제 일요일 날 밖에서 잠깐 하는데 갑자기 TV 프로그램에 대담 정치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하는 꼬라지가 참 마음에 안 들다. 얘기가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제가 여쭙거든요. 그분한테. 네. 아주머니예요. 왜 프로가 아마추어를 이렇게 괴롭혀요? 아니 괴롭힌 게 아니라 참. 이제 왜냐면 가장 어떤 그런 중요한 해법은 가장 평범한 곳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민심 아닌가요? 예, 그랬더니 첫 마디가 소통 부재입니다. 소통. 물론 과거에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어스텝 스태핑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자들 도어 스태핑 그걸 통해서 대국민 소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소통이 없다. 즉 불통이다. 불통 대통령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또 한 가지는 또 혹시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국민들 정치 수준이요 아주 높습니다. 협치를 얘기해요. 얘기는 제가 어떤 한간에 나올 때 이거 거국 내각까지 좀 염두해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닌가? 마음속으로. 아주머니가. 근데 이제
아니 제가 제 마음속으로 예, 예, 예. 저도 동의할 수 있는 게 협치를 조금 더 우리 윤 대통령께서 좀 더 폭을 좀 넓히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난 몰라요. 술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술 먹는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뭐 많이 한간에 보면 술 좋아한다고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요즘 우리나라 술 좋잖아요. 막걸리도 좋고 그런 거를 이 소위 과거에 야당 지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또는 이 시민단체 쪽 그런 어르신들 네. 특히 뭐 대한민국 헌정회 같은 경우는 여야 동일하게 이제 많은 어떤 정치 언론 집단이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좀 대화하면서 네.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이 언론들과의 좀 대화 그리고 또 그 이 국힘당 이 국민의힘당의 언론들과의 대화 김프로. 네, 네. 가뜩이나 한간에 네. 늘 취해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계속 그렇게 드시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렇다면 뭐 꼭 술이 아니더라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네. 아니 저 음. 그 오찬을 좀 초대해서 오찬 장소에 초대해서 음. 그들과 이제 대화하는 모습을 음. 좀 언론에 좀 노출을 하고 그리고 소통을 음. 이제는 그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그 대국민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석유라든가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그야말로 민생을 이야기하는 이 대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하면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소통이 여당 쪽이 아니라 야당과의 어떤 협치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을 예. 저 영수회담을 좀 지속적으로 또 그게 안 되면은 이 여야 그 대표 회담을 좀 정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좀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겠느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깊은 마음에는 예. 그 우리가 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윤 대통령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요? 아니 지지율 20% 초반이면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식당 아주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국민과의 소통 또 그리고 협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영일만에 대한 석유가 나오니까 뭐 막대한 예산을 써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다운 언행 이게 알겠습니다. 지지율을 상승하는데 알겠습니다. 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면 네. 소통을 좀 하고 원로들과도 좀 만나서 좀 가장 중요한 건 얘기 중에 우리 앵커님 같은 정말 그 예지력이 있는 또 경험이 있는 그런 참모진을 청와대 참모진을 좀 대거 기용하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아니지 물론 같은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알겠습니다. 예. 예. 저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니 뭐 주역도 하시고 그러니까 많지 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좀 주위에 좀 알겠습니다. 골라서 알겠습니다. 눈을 이제 좀 막 욕하는 소리가 크게, 막 들립니다. 눈을 지금. 좀 크게 뜨고 알겠습니다. 아마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네. 자, 네.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듣지 않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네, 불통. 듣지 않아서 네. 듣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더 문제도 뭐냐면 듣는데 행동하지 않는 건 더 신경질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렵고 안 된 사람한테 좀 동정심이 있는데 그렇죠. 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대라고 하더라도 동정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동정심을 갖지 않게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본인 책임이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 김 프로께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동정심을 갖지 않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본인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 받고 받으면서 너무 그렇게 국정이 혼란하지 않게끔 하고 국정이 좀 혼란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 대통령 내려앉히는 일에 우리 모든 국민의 국력을 거기다 낭비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나라 꼴입니까? 이게 가뜩이나 어렵고 지금 있잖아요. 이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둘이 앉아갖고 남자들 둘이 앉아서 삼겹살 2인분씩 먹고 소주 몇 병 먹으면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때가 됐는데 정신 못 차리고 우리 뭐 야당에서도 조국 혁신당인지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너무 때리는 거에 혈안되지 말고 대통령이 맞을 땐 맞아야 되지만 그건
국민들이 그건 판단할 문제니까 우리 각 야당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끔 좀 물가도 작고 이런 일에 좀 앞장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 다음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예. 한 가지 지금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예. 지난 총선이 말 그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냥 그야말로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예. 이 윤 대통령의 탈당론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윤 뭐 대통령 원래 탈당론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도래하는 지방선거가 있고 이제 그러는데 완전히 지금 지방선거가 도래할 때는 완전히 내임덕이 표면화될 거예요. 지금도 내 입장이 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 이전에 그때가 되기 전에 어찌 보면은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탈당을 선언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게 그러면은 윤 대통령 예. 탈당하면요. 윤 대통령은 탈당을 하면은 지금 이 특검을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데 탈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 그러더라도 제가 아까 과감히 특검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받아야죠. 네? 받고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받은 다음에 국민들이 그 저기할 만한 국민들이 용인할 만한 선에서 하지 않으면 외래 그 이게 역풍을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씀하셨듯이 방탄이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좋다. 나는 방탄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그러니까 돼. 그거 받으면 그러니까 받으면 올라갑니다. 받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받으면 올라갑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올라갑니다. 아니 국민의힘 탈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네. 안 돼요가 대통령을 아니라 탈당을 하라고. 아니 지지율을 올리는 대통령 싫어하시는군요. 아니 이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이 뭐냐라는 질문하에 대통령 저 대통령 좋아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데 탈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제 판단이에요. 저의 판단. 아 이거 3단에서 약간 아니 그러니까 2.5단으로 가는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의 판단이 예. 저는 꼭 저의 판단이 야 이거 100% 2.5단인데 2.5단.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 프로는 네. 주장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프로가 주장만 이제 하면 안 되죠. 말씀하셨듯이 한 삼단이 지지율을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방안에 한 방법이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 탈당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아니 네. 지금 말이에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무슨 탈당을 하면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다고 하면 네. 국민의힘이 바닥을 쳤다고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하면 탈당을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아니, 이제 대통령 과거에도 지지율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 탈당하는 대통령이 탈당하는 전국이 좀 있었잖아요. 아 그건 예. 말이래. 네. 저기 어디야 옛날에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 네. 때 네. 그 이제 그때 20%대로 떨어지니까 네. 야 탈당이고 뭐고 이제 당을 없애자. 네. 그래서 당을 다 없애버리고선 제3인 지대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랬는데 이거는 좀 그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에는 탈당보다는 누구죠? 윤상병 특검 받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최상병 아닌가요? 아, 최상병이었나요? 아, 일단 윤은 누굽니까? 아, 윤 대통령이구나. 네. 머릿속에 항상 저는 그분이 네, 계셔요. 네, 네, 네. 윤 대통령이. 네. 그래서 그 윤 대통령께서는 이 두 분의 특검을 받으면 네. 그리고 국민한테 소통. 아니 그러니까 그 특검을 받는 게 소통이에요. 네, 지금 국민 네. 70% 80%가 이걸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국민한테 그래 좋습니다. 제가 국민 앞에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빨개 벗고 저기 할 테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저기 하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국정은 잘 마지막까지 잘 3년 잘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이건 무슨 방법을 써도 안 올라갑니다. 이건 받아야 돼. 받고 그 대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받고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겸허한 자세로 또 그 대통령 부인이 그 겸허한 자세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막 그냥 우리 조국 혁신당에서 막 더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역풍을 맞아요. 그때 국민들이 가만 안 있어요. 그때는 뭐야 저거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근데 지금은 예, 너무 예. 너무 뻣뻣해요. 지금은
소금이 좀 덜 쳐졌어.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이제 그 대통령 탈당 얘기한 부분은 단순하게 지지율을 올리는 어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정당의 어떤 그런 목적은 정권 창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 아무튼 그건 거기서 얘기 정리하고요. 여기서 정리하고 다른 질문하죠. 그러니까 다른 저 질문 우리 저 받으세요. 앵커님이 윤 대통령에게 링컨의 자서전을 선물하세요. 내가요? 네, 그 책을 읽고 한번 내가 어떻게 아니, 국정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 아니 건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예. 책도 버리는 판국에 지금 내가 선물 한번 받으시겠어요? 아, 책을 버리신가요? 아, 내가 버린 게 아니고 누가 윤 버려? 대통령이 버리신가요? 아니 모르죠. 책을 버려갔다고 누가 주워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뭐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사가 버리셨는지. 그게 이제 over for by,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아닌가? for the people.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국정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책을 버렸대는데 자꾸 왜 책을 선물하라고 그래요? 그건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이건 대통령에 대한 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무튼 뭐 선물하는 거로 하는데 네.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잘 받았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책값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내가 네. 동네 사람이긴 해요. 아, 그래요? 내가 거기 용산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긴 아니, 하고. 용산으로 그냥 보내시면 되지. 아니 동네 사람이긴 하지만 네. 또 소포 잘못 보냈다. 좋은 동네 사시네요. 소포 잘못 보냈다가 또 괜히 네. 또 오해받고 이럴까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더불어민주당 네.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미 쌍방울 관련된 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검찰에서 이쪽 분야의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검찰에서 벌써 착수돼 있잖아요. 아니 수사인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말이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걸 통합적인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이건 이재명 대표가 100% 관여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잡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걸 관여했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지금 얘기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누가? 그리고 아니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국힘 비대위원장도 이건 100% 자기는 기소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기소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물론 그분이 서서히 좀 몸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전당대회 출마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한동훈이는 여기 전당대회 나와서 여기 당선이 될 겁니다. 전당대회 나오면 100% 당선이 되는데 정치는 생물이지 않나요? 아니 대표가 100% 됩니다. 제가 여기 딱 말씀드리면 100% 되는데 당선되는 순간 이제 대권은 물 건너간 겁니다. 네. 딱 당선은 될 겁니다. 당선은 되는데 당선되는 순간 대권은 물 건너간다. 왜? 한동훈 위원장이 저기로서 대표로서 이 현안들을 쳐나가지 못해요. 경험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쌍방울 이제 북한 예. 이제 방북.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이제 이 돈을 했다. 줬다. 예,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쟁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분의 어떤 그런 일설에 의하면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앞장설 것이다. 이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은 이걸로 상쇄시킬 것이다. 이 수사를 갖다가 무마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제가 이제 완전한 어떤 이거에 대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법률가 하나 불러다 해볼까요 한번? 그건 우리 앵커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핫 이슈로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오를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거네요. 네. 지금 이 방북 비용, 네. 방북 비용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삼자 뇌물 그렇죠. 그러니까 되거든요. 무마하기 위해서 삼자 뇌물이 무마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윤 대통령 탄핵을 그 공격거리로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니 이제 그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 측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을 하기 전에 이제 맞불 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공격이 윤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마타도아식인데 아까 이제 뭐 김건희 여사 할 때 우리가 김정준 여사 인도 방문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마타도하다.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윤상현 의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특검을 하자. 또 이쪽에서 또 특검을 하자. 내가 잘 아는데 그래요? 갑자기 왜 저런지 모르겠네. 뭐 자기 또 이 위상을 좀 몸집을 좀 키우기 위해서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윤건영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건 뭐 치졸하다. 윤상현하고 윤건영하고는 저기 아니면 친척? 같은 윤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 대통령하고 윤씨면 다 친척인가요? 소윤, 대윤 이렇게. 서현 대인요? 네. 그렇게. 네. 뭐 같은 윤씨면 뭐 친척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김프로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건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양쪽에서 물고 뜯고 할 것이다. 또 이걸 적극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 당 대표가 돼서 이걸 쟁점화시킨다면 아마 장애투쟁은 불을 보듯 강력하게 누가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요. 네. 아니, 그 투쟁에서 보면 이제 국회의원을 그때 대통령 하야 탄핵. 아니 국회의원 이렇게 많이 뽑아줬는데 장애 투쟁을 하면 돼요? 이제 국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민의를 이렇게 반영해서 뽑았는데 아직까지 당신들은 정신을 못 차렸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대여 투쟁을 장애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거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를 명분을 어찌 보면은 명분을 세워주는 것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뭐 정치를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 제가 뭐 지적한 거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물 건너간다고 그랬잖아요. 물 건너갑니다. 근데 저는 정치는 생물이다. 아니, 생물이다, 저는 제가 이거. 반대로 한동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은 이 어떤 그런 파고도 넘어야 될 거예요. 많은 어떤 그런 뭐 이 맷집도 좀 키워야 될 거고 저는 어찌 보면은 저는 앵커님하고는 좀 반대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나와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동훈하고 친합니까? 아니 제가 뭐 어디에 친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친하지 않네. 네, 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는데 왜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아니 칭찬이 아니라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예측.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동훈이는 이번에 선거에 네. 나온다고 하면 당선은 100% 됩니다. 네. 이번에 우리 거기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당선은 100% 되는데 당선되면 이제 대권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돼요. 대권은 물 건너갑니다. 근데 안 나오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대권이 반이 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물 건너갈 판이고 저래도 물 건너갈 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스탠스가 지금 복잡할 텐데 그래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이와 저기는 갈랐을 것이다. 윤석열 갈라섰다. 허공이다. 네. 조용필의 허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율인가요? 누구예요? 변호사 있죠? 신율? 아니 신율인지 누구예요? 신 변호사. 신 변호사 네. 윤 대통령 편. 아니 옛날에 이 김건희 팬클럽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 편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 한동훈이가 나와서 윤 대통령하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바로 그거는 배신자의 프레임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안 갇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누구죠? 박근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는 좀 약간 관계가 다른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저기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뭐이 한동훈이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배에 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과거에 우리가 그 뭡니까?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를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시키잖아요. 6.29라는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이 발표를 좀 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나는 그 따라서 이번 윤석열과 한동훈도 저는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6.29는 그건 뭐 시민들의 승리였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의 승리인데 그래도 노태우를 키워주기 위해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이제 그렇더라도 봐서 대통령 되니까는 저기 백담사 보내고 그 저기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치의 생물상 네,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쉽게 헤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그 정치의 그 형태에 네, 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 그 물론 앵커님이 부메랑이라는 표현을 좀 잘 쓰셨는데 부메랑. 한동훈에 대한 부메랑이 이 절반은 실패한다. 거기에 부과가 될 거예요. 한동훈이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뭐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좀 약간 그 연예인 기질이 있어서 네. 그 국회의원들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냥 따박따박 말대꾸 하다가 말대꾸 한 겁니다. 말대꾸 따박따박 어디 국민이 20만 명 국민이 대표하는 15만 20만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 앞에서 따박따박 국민 앞에 말대꾸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 시원했단 말입니다. 시원. 그래서 그냥 받은 인기이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 무슨 비전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정치적으로 난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겁이 나는 게 혹시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비전 정치를 좀 오래 해야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비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이 그러니까 이제 좀 앵커님도 그 프로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없어요. 네. 난 근데 프로 이제 아닙니다. 프로는 난 아마추어. 아니 이제 프로라는 용어가 있는 프로는 그냥 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그 웰컴 그레이드웰의 그 쓴 책 속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요즘은 10만 시간까지 나오는데 네. 1만 시간이라는 거는 매일 3시간씩 똑같은 행위를 10년 정도 하면은 1만 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그때 되면 프로라고 그래요. 네. 정치도 한동훈 씨도 이런 어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걸 파고를 넘었을 때 네. 저는 드디어 프로에 간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국정 수행의 길로 간다면 국정 수행을 잘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무슨 여기가 뭐 네. 학교도 아니고 뭐 누굴 뭐 가르쳐 가지고선 대한민국이 뭐 학교도 아니고 가르쳐 가지고선 그럴 때는 아닙니다. 우린 지금 프로를 써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 현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프로를 써야지. 아니 뭐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이걸 언제 키워 가지고선 지금 가뜩이나 이 뭐야 이거 저기 이 삼겹살 값도 지금 1인분에 그러니까 2만 원씩이나 됐는데. 정치인들은 정직해야 되는데 예. 때로는 어떤 그런 연예인 기질이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아니, 그게 지금 그러니까 표폴리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한동훈이 좀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한동훈이 좀 그럴 예. 것 같아서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자, 끝으로 마무리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우리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네. 민주당이 그 단독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협치 얘기했는데요. 예. 이제 민주당이 다수잖아요. 예. 압도적인 다수. 예. 어느 정도 여기도 더 협치해야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일정 부분 국민이 선택한 민의에 따라서 일정 부분 상임위원장은 국힘당에 양보하고. 양보해야 되죠. 그런데 알짜를 너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더불어민주당도 일정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장은 국힘당 쪽으로 양보가 아니라 그냥 통크게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기
우리 그 교수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프로 하다가 예, 져서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 프로께서는 대통령도 협치를 해야 되지만 민주당도 협치에 동참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나눠 가져야 된다. 네. 라는 걸 끝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